안녕하세요. 경영 노하우 문영입니다.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까지 최대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 과정에 비용이 붙게 되는데요. 이런 고비용 유통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 구조,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향후 전망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더 바이어의 임동준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산물 산지 유통 구조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별 산지에서도 많이 추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나요? 네, 올해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유통회사가 지난 5월에 출범했고요. 농협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연합사업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T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거래소, 이게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은 지금 산지 유통 혁신이 대대적으로 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산지에서 그 유통이 보다 활성화하게 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군 유통회사나 연합사업단이라는 조직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유통구조와 관련해서 비슷한 일을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아주 몇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 유통회사는 말 그대로 정부 지원에 지자체, 농협, 그리고 지역 농민, 이렇게 주주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시군 지역, 그 지역 시군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농산물들을 대부분 취급을 하는 이런 회사고요. 연합사업단 사업은 역사가 좀 됐죠. 그래서 농협 중심으로 그동안에 품목별, 지역별 이 유통을 책임지는 어떤 조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몇몇 선도 조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시군유통회사가 지금 6개가 먼저 출범했거든요. 정부에서 잘할 만한 곳을 6곳을 선택을 한 것이고, 연합사업단은 이제 그 지역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연합사업단은 이제 성숙기로 접어든 것 같고 또 시군 유통회사는 이제 갓 태동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지 변화를 지켜보면서 조언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이제 시대적 어떤 키워드랄까? 경영혁신, 리더십, 자기개발 이런 게 이제 주로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영혁신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이 사실 농촌 리더십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리더십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기업체나 도시에서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 조직이 단일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일정한 어떤 검증을 거친 사람들을 뽑아서, 그리고 이 월급 체제 속에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란 말이죠. 농촌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오랜 역사 속에서도 농민들은 자기 경작지를 자기 스스로 개척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유통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유통을 시키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시군유통회사 같은 경우 정부에서 CEO를 선임을 해가지고 농촌에 파견을 해서 그 유통을 끌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 농민들이 한마디로 그 조직을 잘 따르고 어떤 조직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CEO들이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또 일정 부분 이제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 내려가긴 하지만, 그 일반 도시에서의 조직을 이끌던 그 경험을 그대로 써먹으려고 그러면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CEO들이 기술적인 리더십 기술 뭐 이런 것보다는 두 가지를 아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는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적을 내야 됩니다. 농민들의 마음만 사로잡는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안 따르겠죠. 왜냐하면 이 생활에 직결돼 있으니까. 농사라는 거는 1년 다른 사업과 달리 한 번 실패하면 1년을 망치고 그 농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실적 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는 거는 과거보다 좋은 실적이 나와야지 농민들이 따르겠죠.
또 실적만 좋다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그 어떤 효율성이나 합리적인 거에 무조건 또 동의를 하지를 않거든요. 농민들은 자기네들하고 일체돼 있는 어떤 이런 리더십을 원하지, 요즘 말하는 효율화나 합리성이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들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리더십을 창조를 해야 되고, 그 농촌 경영을 그동안에 이제 과학이나 합리적 사고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어떤 계획하에 추진됐던 것이 산지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거점 APC라고 하죠. 그 거점 APC들이 몇 군데가 실패한 곳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 그런 걸 잘 참조를 해서 이번에 시군유통회사도 이론적으로 시군 지역을 묶어가지고 유통을 하면은 유통이 굉장히 유통 구조가 단순해지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고스란히 도시로 가는 유통 간소화가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거의 실패 사례를 잘 봐가지고 농촌을 사로잡는 그런 리더십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군 유통회사나 연합사업단 모두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화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최근에는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만나는 농업인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올 초에 출범한 사이버 거래소의 활동도 잠깐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버 거래소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AT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했고, 올 하반기부터는 사이트 오픈을 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판매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터넷이나 홈쇼핑 같은 채널이야말로 유통 간소화의 아주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수산 홈쇼핑 같은 곳이 직거래의 어떤 교차점이랄까 이렇게 되는데, AT에서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 정부 지원에 의해서 그 수수료가 이제 다른 데보다 싸겠죠. 아무래도 지원 역할, 정보량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게 잘 될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는 이유가 이미 그 먹을거리에 대한 그 사이버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어떤 기점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의 경우에 식품이 가장 늦게 오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전자제품, 패션 상품, 생활용품,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가공 상품들은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버 거래가 쉽죠. 근데 농산물의 경우는 특히 원물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대부분 그 주부들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신선도를 냄새도 맡아보고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사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늦게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개인 개별 출하해가지고 인터넷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 그 인터파크나 G마켓 이런 곳에서 사과나 고기까지도 쌀은 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 사이버로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 사이버 거래소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거래는 장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통구조 변화를 통해서 유통 단계의 품질을 높이고 또 농가 수익을 증대하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또 과연 조직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성공이라는 거는 농업의 성공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는 일단 수익이 높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공동 작업, 이 조직 관리에 의한 유통이 단순히 그 유통 단계에서의 이게 그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이 비용 절약의 측면뿐이 아니라 품질을 높이는 효력이 있어요. 이 농산물은 이제 원물이기 때문에 유통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간소화는 그런 점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연합사업단 활동의 경우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합사업단 활동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 대표적으로 그 활동을 잘하는 곳이 경기도의 그 입맞춤 연합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농협에서 추진하는 연합사업단이 있고 또 햇살의 과일조합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연합사업 활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룰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조합들이에요. 예를 들면 입맞춤 연합사업단은 포도하고 배만 합니다. 두 가지 품목을 그 경기농협에서 주도적으로 그 유통을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출하를 시키고 판매를 해서 그 소득을 분배를 해주죠. 햇살의 과일조합 같은 경우는 복숭아, 햇살의 복숭아라고 아시죠? 네네. 그 햇살의 복숭아를 놓고 그 품질 단일화를 시키고 그것을 공동 선별, 공동 출하, 공동 계산을 해나가는데 재밌는 게 이 햇살의 조합에 참여한 조합이 충청북도 감곡, 음성, 경기도 이천, 장원 4개 지역의 농협이 연합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지역별로 그 지역 중심적 활동, 시군유통에서도 지역 아닙니까?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그 타지역 조합들하고 연합해서 하나의 복숭아를 매개로 해가지고 4개의 전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공동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숭아의 품질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고 그거는 소비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그 다음에 강원농협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전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연합사업단이 그 지역을 돌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이 출하와 소비지 공략을 대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 품목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입맞춤, 햇살의 강원농협 다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성공적 모델이 된다면 이거는 대단히 기록적인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합이 꼭 하나의 지역 내에서만 추진되는 것은 또 아니었네요. 예, 예. 좀 더 넓은 시각을 갖고 또 각 관련자들과 대화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성공의 신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농가들이 꿈꾸는 그런 성공적인 유통혁신을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연합사업도 그렇고요. 그 시군유통회사도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이 연합이라는 건 이제 합친다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별개의 조직. 지역들이 조직을 이룬다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소비지의 그 자기네 특산물이든 어떤 일반 농산물이든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계는 그런 조직화를 통한 품질 관리, 품질 개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친환경 농산물들이 확대되고, 그리고 물량 관리를 조절을 해나가고, 이런 체제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공로죠. 정부도 열심히 했고, 농협도 그러한 점에서 공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소비지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대한 방식에서는 서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모두 어딘가를 가면은 다들 그 지역에서 우리 사과가 최고야, 그렇죠. 우리 지방의 오이가 최고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우리나라 최고인가 이곳이,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것이 최고인 이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떻게 우리 것을 사야 되는지, 이런 어떤 홍보 능력은 굉장히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지하철을 타면은 우리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 가보면은 수많은 지자체들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거기에 다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우리 지역 특산물, 우리 지역 농산물 해가지고 있는데 그 도시 소비자들이 과연 그거를 보고서 저곳을 가야 되겠다. 혹은 저거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인 곳에 어떤 그 광고 간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좀 보겠죠. 네. 근데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만 다들 그거를 또 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그 광고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소비자들을 향한 홍보,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우리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차별화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랄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먼저 소비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게 끝이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사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구조와 관련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뭐 상당히 좋게 봅니다.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한국 사회는 어떤 한 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바람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냥 굉장히 바람의 민족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우리나라 농업계가 조직화하고 공동 관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역에 내려가 보면은 그 개별 출하하던 농가들도 연합사업단이나 공동 마케팅 조직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것이 그 생계 안정이나 그 소득 안정을 하는데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미 대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사업 같은 경우가 대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되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같은 곳이에요. 그 농업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조직을 통한 품질 업그레이드 시키고 소비지 공동 홍보하고 이런 건데, 방향은 그 대동소이합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런데 그런 농업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농업계의 변화는 지난 10년 만에 이룬 것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정말 이 가치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 농업계가 정말 그 글로벌 체제하에서 생존을 해나가고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안정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기간도 굉장히 짧게 당겨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유통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필요한 돈을 지불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농민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유통 과정에 치루어진 그것이 너무 많은 비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단계를 거쳐서 그런데 그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농산물도 소비자한테 오기까지 유통해서 잘 그걸 컨트롤을 해줘야지 그 품질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농민은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소비자는 중간 유통 비용 없이 적당한 가격을 구입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통구조 변화가 희망적일 거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의 가장 큰 장점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더불어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시군에도 추진되고 있는 유통구조 시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각각 농가에 맞춰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